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그대로였습니다.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반기부터 지원자가 면접관과 토론하는 창의성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월등한 상대와 겨루는 만큼 토론 기출 문제를 뽑아 준비생들끼리 압박형 토론을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요.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성호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만큼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 시에 판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던 사례들 중에 최근의 사례들 중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근거이지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해야만 할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구조적 원인보다는 그런 사적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좀 더 확증해야 된다. 남은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얼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제도는 결국 효과 그리고 또한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떤 몇 가지 미제 해결 사건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효익과 그와 대비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얻는 낙인 효과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공포감 조성 이러한 것들이 과연 더 효익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인 효과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강호순의 얼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순의 가족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호순의 가족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강호순이 지금 현재 복역 중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겠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낙인 및 연좌제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지금 무시하신 상태로 낙인 효과를 보다 집중하시는 것은 현재 논의에 있어서 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도의 실효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모두 다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효능은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범죄자, 피의자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여타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은 역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의 논리를 펴는 모습에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제기해 주시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신상 공개가 야기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벌이나 형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 공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강력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에 대한 사실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범이 있다거나 연쇄살인범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그 동네를 떠나는 게 사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하고요.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위에서 주워 듣기로도 뭔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일단은 다 경청하는 자세로 먼저 임한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서 신상 공개라는 게 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의 권리 침해 같은 것을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형벌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게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상 공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템포가 굉장히 빠른 토론 면접에서 비교적 찬성 측 멤버 중에서 가장
좀 여유가 있고 좀 차분한 어떤 느낌을 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다소 약간은 좀 토론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흉악범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흉악범인데 이건 공개하고 이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다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사례가 됐다고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낙인 효과도 그렇고요. 사실은 흉악범의 기준의 모호성을 좀 이 논제로 올려서 좀 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에 대한 상대편의 좀 약점을 좀 드러내고 싶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조금 묻히면서 물론 제가 표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주요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낙인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인 효과가 그렇게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정해졌을 때 당연히 나는 그런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래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떤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할 때도 당연히 안 뽑겠죠. 그런 낙인 효과라는 게 쉽게 이성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좀 본인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전체 토론에서 좀 약간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좀 보였습니다. 흉악범의 기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이것이 개선이 안 되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형법에 관련해서는 모든 범죄 유형과 구속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흉악범 그리고 어떤 몇 년형 이상의 형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 규정을 뽑아내어서 그리고 특히 흉악범의 규정은 형법의 경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붙어있는 것을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률 규정자들이 이것이 사회에 특별히 파장이 클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범죄들이고 우선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차차 나아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겠죠. 김민지 학생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좀 평가할 때 이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인성적인 어떤 부분도 좀 중요한데 너무 오늘 좀 이 토론을 열띠게 이기려고만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현재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해서 얼굴 공개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제8조 1항에 따르면 얼굴 공개 요건으로는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 강력 범죄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 강력 범죄라는 것은 누가 정의할 것이며 또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공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거했을 때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게 분명히 누군가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먼저 채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다른 토론자분들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토론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좀 융화해서 같이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찾지 않으실까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징역의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등 기본권을 이미 침해합니다. 그런데 명예권이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되는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금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네, 저 가족 토론을 하다 보면 발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려다 보니까 토론자들이 이제
발언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양보하는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원영이 살인사건 기억을 하시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원영이의 누나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얼굴을 흉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그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바로 그런 흉악범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공개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상털기로 인해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성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엔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서 SNS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그 SNS에 남겼던 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아요를 누른 사람, 그 댓글을 누른 사람들까지도 다 바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시민의 그런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점에서 저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할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요. 정확한 사실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사례를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판례나 사례를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은 씨 같은 경우에는 원영이 누나 사건이라든지 조성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실사례를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실은 느끼시겠지만 논의가 사실 계속 맴돌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 실제로 인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논의에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신상 공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화면에 공개가 되면 그동안 미접수되었던, 미해결되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접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단지 이 이유만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분명한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 스킬을 잘 보여준 친구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잘 들었다, 왜 나는 꼽지 않았나 라고 이게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경청하는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그 친구를 보면서 눈을 마주쳐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몸짓 행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친구는 한재현 학생과 최하은 학생이었지 않나. 보통 이런 기준이 모호한 범죄라던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구성 요건을 포함한 제도의 경우에는 실제 판례들이 쌓여가고 사건들이 쌓여가면서 그 기준들이 명확히 정립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맞고 그른 어떤 지점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점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형성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 사례에서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 옹호자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합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차차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론 대회와 면접이 사실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최대한 살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실 토론 면접에서는 토론자의 스킬이나 그 사람 개인의 역량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뭐 정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컴프로마이즈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토론에 함몰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단순히 시행착오로 개선이 될 거니까 기다려달라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도와 그리고 언론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신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럼 언론은 당연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그 얼굴 사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더욱더 자극적인 일들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자극적인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얼굴, 신상을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장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 토론에서 내 말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면접인데
제가 면접관을 신경 써야지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걸 뭐라고 반박하지? 이 다음에 무슨 말하지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면접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해야겠다. 저희가 집을 나갈 때, 여행을 갈 때 문단속을 하고 나가라는 말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반발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군가 조심하고 싶은 사람이 조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기준은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꾸준한 입장입니다. 정말로 이 주장이 상대에게 정말 먹혀 들어갔다라고 싶었던 주장이 딱히 안 기억나는 걸로 봐서 상대가 그만큼 저희한테 효과적으로 반박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희재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 지금 주제가 강력 범죄, 그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잖아요. 이들은 이미 검거가 된 상태입니다. 검거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신지, 특정 한두 명 흉악범의 이미 얼굴이 공개된, 검거된 사람을 조심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무런 효익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두순 형량 얼마 남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남았습니다. 고작 2년여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조두순 조심해서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복무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근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라고 해서 15년이라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의무가 국가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저희 반대 측에서는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민의 공분을 불출하고 비난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는 가지나 정말 실질적인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선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리고 이것이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 쪽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저희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희 측 주장 크게 3개, 그리고 반대 측 주장 크게 3개를 다뤘죠.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판결 이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족의 낙인 및 연좌제에 의한 인권 침해 일부 인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단 공개한 언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 등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효익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일부 효익이 존재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조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정의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좀 주제를 좀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좀 준비를 해서 그런지 약간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현실에서의 어떤 토론 면접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현장에서 바로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태도라든지 말할 때 예절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장에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큰형님께서는 그러면 토론 면접을 채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토론을 본 느낌은 일단 기업에서 그 원하는 토론 행태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실 기업에서 토론을 하는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서 이 의견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이다 보면 사실 그 참신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묻힐 수가 있고 특히 직급이 낮거나
어떤 신분에 있어서 열세 있는 의견들이 잘 표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평상시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은 논리를 세우는 건 중요한데 너무 상대방을 좀 이렇게 뭉갠다? 약간 네. 이렇게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학생들이 좀 수용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법 중에서 yes, but 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참 자기의 의견을 꺼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그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기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약간은 오히려 감점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학생회장님도 조금 아쉬운 평가를 좀 네. 주셨네요. 네. 네네네. 저도 그 토론 면접을 평가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듣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이후의 발언도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세적인 것, 태도적인 것, 그다음에 수용하는 그런 부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플레이를 하는지 저도 그 점에 중점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래도 토론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학교에서 그렇죠. 토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면사법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기죽진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저렇게 해야지 내가 취업을 갈 수 있단 말이야. 혹은 저희가 평가를 만약에 좋지 않게 내렸다면 저렇게 해도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좌절할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그 기준을 잘 이해를 하고 토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잘된 사례? 그다음에 또 반대로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나 그런 표현들이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토론 면접을 진행한 것을 기준으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첫 발언을 할 때 네. 사인 포스트가 분명한 학생. 그러니까 본인의 주된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근거, 네. 근거가 명확히 나오고 또 이 사례와 근거에서는 통계가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을 줬고요.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게 저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 상대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줬다면 저 좀 설득력, 논리력이 좀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고요. 네, 우리 그럼 학생회장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저는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을 해주는 친구들한테 조금은 좋은 점수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본인들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면접관이 결론적으로는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한 친구에게 저도 이해가 가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보다 보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좀 맥을 잘 찾기가 어렵다거나 좀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좀 줄 수가 없었고요.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토론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말을 쭉 이어가는 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상대방도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논거를 제시하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저희가 토론 면접에서 최고의 토론자 한 명을 뽑기 전에요. 그 전에 우리가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팀이 훨씬 더 잘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반대팀이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반대팀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을 잘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편이 불리하지 않네?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편에 우수한 점수를 주셨군요. 네. 네, 그럼 우리 학생회장님께서는 어느 팀을 더 좋은 점수를 주셨나요? 네, 저도 반대편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좀 더 줬습니다. 약간은 그 같은 팀의 3명 자체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네. 찬성 쪽은 약간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템포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말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좀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 면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뭔가 주장을 할 때에도 뭔가 이기려고만 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 네.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됐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좀 보였고 반면에 반대쪽은 좀 차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잘 풀어나가지 않았었나.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팀을 저도 우수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기준은 한 가지예요.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은 팀이 저도 반대팀이었기 때문에 착한 토론을 한 거네. 네,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 계속 토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 팀에 있는 3명의 토론자가 비교적 감정 컨트롤을 잘 하면서 논리를 잘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만장일치로 반대팀이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대팀 중에서도 네. 최고의 토론자 한 명을 또 뽑아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우리 한재현 학생. 그러니까 한재현 학생은 한마디로 뭐 차분한 똑순이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 첫 발언을 할 때 본인은 그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인 포스터가 분명하게 나온 거죠. 또 반박 논리 자체가 굉장히 좀 우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논점을 흐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료하도록 요구를 한 이런 부분, 네. 또 반박 논리도 우수했고 차분하고 또박또박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네, 그럼 우리 학생회장님께서는 최고의 토론자는 누구였나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최하은 학생을 좀 최고의 토론자로 좀 뽑았습니다. 네. 굉장히 이 전투적인 어떤 약간 토론을 좀 진행했었는데 합법에서도 약간 좀 안정감이 좀 있었고요. 네. 말투라든지 뭐 말하는 어떤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도 잘 기교적인 부분에서 잘 좋은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몇 번의 어떤 주장을 얘기했었을 때 좀 제가 스스로 좀 설득이 되고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언의 길이에서도 제가 볼 땐 가장 적절한 길이 분량으로 자기가 할 말을 딱 하고 끝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좀 좋은 평가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최고의 토론자를 한 명 뽑았는데요. 저희 2분 중에 한 분과 동일한 토론자입니다. 저도 한재현 토론자를 뽑게 되었는데요. 한재현 토론자는 다른 5명의 토론자에 비해서 경청 능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경청을 하는지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행동들을 계속 같이 취해주면서 같은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을 할 때에도 계속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제 눈에 많이 띄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일단 오늘은 토론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단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경청 스킬을 좀 많이 잘 보여줬고 자기의 말을 할 때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응대를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최고의 토론자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토론 면접자 최고의 토론자를 한 명 가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재현 토론자로 결정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띤 토론 현장에서는 우리 한재현 토론자가 최고의 토론자가 된 걸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 토론 면접에 임해보는 시간이라서 제대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 많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값진 교훈들을 얻어가고 또 다른 토론자분들로부터 많이 배워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역시나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법들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모의 면접인데도 이렇게 긴장되고 또 풀어지는 거 보면 실전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한마디 한 행동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 재미있게 느껴졌던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피곤하기도 하니까 진짜 면접 보면은 확실히 엄청나게 피곤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 끝내고 나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긴 하지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봄으로써 실제 면접을 할 때는 어떻게 내 자신을 더 잘 돋보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다른 면접들이 제가 실제로 보게 될 텐데 앞으로. 근데 그런 면접들 끝나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후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많이 보여주려 노력했다. 이런 부분 스스로 간직할 수 있는 기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